5월입니다. 가정의 달이라 이래저래 돈 나갈 곳 많으셨죠? 아이들 선물, 가족 모임의 행사까지. 5월이 괜히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나간 돈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진짜 꿀같은 지원금입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죠? 게다가 올해는 특히 한 번만 동의해 놓으시면 앞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지원금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준비해 두시면 1년 내내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요, 다른 영상들과는 다르게 홈택스 접속부터 회원가입, 로그인하는 방법, 신청서 작성까지 직접 하나하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만 쪽 집어주는 꿀정보 쪽집게입니다. 오늘도 머리에 짙게 꽂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쪽 집어서 왔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청 대상, 방법, 주의사항까지 싹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이 적다면 나라에서 보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 중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8월 말쯤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2025년 신청부터는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단독 가구 소득 작년 기준 연 2,200만 원 이하에서 2025년 기준 연 2,400만 원 이하로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호벌이 가구 소득 작년 기준 연 3,200만 원 이하에서 2025년 기준 연 3,800만 원 이하로 600만 원 상향되었고요. 맞벌이 가구 소득 작년 기준 연 3,800만 원 이하에서 2025년 기준 연 4,300만 원 이하로 5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재산 요건은 작년 2억 원 이하에서 2025년 2억 4천만 원 이하로 4천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올해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자동신청제 도입입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만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매년 5월마다 귀찮게 다시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올해 한 번만 직접 신청하고 자동신청에 동의만 해주시면 2026년, 2027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만 유지되면 자동으로 심사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올해 2025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직접 신청하고 자동 신청에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점. 이거 하나만 해두시면 앞으로 2년 동안 정말 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홈택스 가입,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PC나 핸드폰을 준비해 주세요.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클릭해 주세요. 지금 신청 기간이라 화면 중앙에 바로가기가 보이네요.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보이시죠? 혹시 문자로 개별 인증번호를 받으신 분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클릭 회원 가입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개인 클릭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 클릭해 줍니다.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이름 입력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세요. 인증 방법은 공동금융인증, 휴대전화인증, 신용카드 인증이 있는데요. 저는 휴대전화 인증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증 창이 뜨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주세요. 모든 약관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인증 문자가 갔을 거예요. 받으신 문자로 인증번호를 컴퓨터 화면이나 인증번호란에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아이디와 비번을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 완료되셨고 로그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첫 로그인 화면이 나왔죠? 그럼 이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로그인 클릭해 주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거의 다 된 거예요.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예금주, 계좌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모바일 안내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자동 신청에 동의 여기에 체크해 주세요. 모두 확인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앞부분 요거 체크해 주시고 신청하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신청 완료 창이 뜨죠? 이제 다 된 겁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다들 아시죠?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미리 알아두면 나는 이렇게 실수 안 해야지 하고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신청 기한을 놓친 사례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인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5% 감액된다는 거예요. 3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분이 285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꼭 기한 신청 내에 신청하셔야겠죠? 두 번째,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서 국세청에서 보내는 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겁니다. 결국 신청 자체를 못해서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 주소 변경되신 분들은 꼭 변경 신고하세요. 세 번째, 소득 초과로 탈락한 사례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신청했다가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소득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 본인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번째, 재산 초과로 탈락한 사례입니다. 본인 명의로 오래된 땅이나 주식이 있는 걸 깜빡하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불합격한 경우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꼭 성공하세요. 가장 중요한 금액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은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꼭 기억하세요. 정기 신청 5월 1일 시작되었죠? 6월 2일까지입니다. 이후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지급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체크. 올해부터 소득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신청 전에 본인 소득과 재산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 번째, 주소지 변경 신고 필수. 이사했으면 주민등록 주소 이전 꼭 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니 놓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영상 끝난 뒤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 홈페이지 주소와 ARS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 꼭 오늘 하세요. 신청 서류 빠짐없이 준비. 신청서 입력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소중한 지원금 챙기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가오는 긴급지원금 소식이나 정부 지원 변경 사항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필요한 정보만 쪽 집어드리는 꿀정보 쪽집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